내가 언제까지 이런 직장생활 계속 해야 되지? 빨리 때려쳐버리고 사업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업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근데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사업하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사업하시다가 매출 몇천 찍더라도 바로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오면서 뭐 이런저런 사업 좀 다양하게 해보셨던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면서 터득한 건데요. 이 사업에는 일단 업종을 불문하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루오션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나만 아는 곳, 사람들 잘 모른다는 그런 사업이라면 돈도 잘 안 벌릴 사업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잘 되는 데 가잖아요. 그리고 좀 도의적이지 않는 분들, 좀 속된 말로 꼼수를 쓰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판매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여러 또 다양한 제가 겪어보지 않은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니까 그러면서 좀 깨닫게 된 게 초보자분들은 이런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절차가 복잡한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하는 분들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과정이 긴 사업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최대한 절차가 간단하고 단순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한눈에 들어오고 또 단번에 이해가 될 만큼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자, 오프라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대해야 되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또 물건 들여놔야 되죠. 이렇게 실물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은 보통 과정들이 되게 길고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사실 브랜딩 사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초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실력자들은 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올라가고 있는 이 레벨에 따라서 도전하고 있는 사업이 달라져야 돼요. 사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도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처음 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려는 이 업종의 사업을 잘 보고 이걸 정말 해야 될까 진지하게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자본주의 가이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유경험자인데 그런 저한테도 오프라인 자영업, 브랜딩 사업 갑자기 하라고 하면은 이거 저한테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오프라인 자영업은 또 임대료 신경 써야 되지, 인테리어 돈 들어가지, 입지랑 상권도 줘야 되고요, 메뉴도 잘 짜야 되고요, 알바도 뽑고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브랜딩 사업은 제품을 개발을 하려면 시장도 잘 읽어야 되고요, 제조비 들어가고 또 마케팅 광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걸 위해서 컨텐츠도 짜야 되고 타겟팅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을 론칭하려면 일단 사람들을 잘 모아야 되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져야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기타 등등의 단계가 5가지 이상 들어가요.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리셀 사업은 어때요? 물건 잘 팔리는 거? 그냥 등록하면 끝. 등록만 하면 정말 기본적이고 심플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대로 일단 올리기만 하면 팔려요. 광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컨설팅, 이거는 또 어때요? 당신 이거 필요해? 그럼 사. 그럼 나 가르쳐줄게.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상담 실력만 높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초보인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가 복잡한 사업, 그리고 특히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이 나 엄청 똑똑하다, 복잡한 거 자신 있다, 그렇다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업에 있어서도 좀 어떤 오프라인이라든지 브랜딩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절차가 간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좀 실패를 겪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 이거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좀 절차가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리스크가 없는 이 심플한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다음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은 그때 좀 점점 단계를 거쳐서 다른 레벨의 사업에 눈 돌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성과가 잘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은 내가 너무 처음부터 절차가 복잡한 사업을 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게 사실 기계를 다루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오프라인, 사람을 잘 다뤄야 하는 그런 사업들은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편의점 알바 1명 뽑는 것도 정말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는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체 성장이 불가능한 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아는 사업들, 뭐 카페나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사업체를 성장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카페나 음식점의 사업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 프랜차이즈화 돼서 전국에 뭐 매장 수십 개, 수백 개를 깔린다는 건데, 그러면 돈 잘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처음 해본 초보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는 케이스고, 카페나 음식점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크게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만큼 제가 이 가게에 붙어 있어야 될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매장을 운영해보고 이제 밑에 매니저들도 두고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그 가게에 붙어 있어야 어느 정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매장 운영하는 데 시간을 쏟는 만큼의 수익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나 음식점 생각보다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에는 좀 독특하고 맛있다고 해도 큰 차별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만의 어떤 개성을 입혀서 좀 가게를 또 예쁘게 좀 차별화 시켜서 좀 꾸며놨다. 또 메뉴도 좀 획기적인 어떤 이런저런 메뉴도 다 깔아놨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인기가 막 오르겠지만 나중에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 비슷한 곳들 다 생겨날 거고 다 따라할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또 지나서 촌스러워질 거고 그러면 인테리어는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 카페랑 음식점이 성장이 어렵냐면요.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흔하고 또 메뉴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 하나 바꾸려면 다 갈아엎어야 돼요. 컨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변경하기 어렵고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수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정한 이대로 쭉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나중에까지 잘 나간다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 같은 브랜드를 키우는 일은 사업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거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네, 사업체를 성장시켜 나가기에 정말 알맞고 또 매력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브랜드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것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제조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딱딱딱 알아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시장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마케팅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직원 관리, 인력 풀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소구점도 잡아야 되고 타겟팅도 해야 되죠. 또 USP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해야 되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성장 절대 못합니다. 한 번에 이게 어떻게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조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단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덜컥 런칭을 했다가 경쟁사들에게 공격당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브랜드 사업은요, 소수의 정말 특출난 분들만 사업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 브랜드는 이 끝판왕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은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이 어긋나요. 단계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하지만 리셀 사업은 어떻죠? 일단 단계가 심플하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부합합니다. 두 번째가 사업체 성장이 불가능한 거, 이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셀은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왜냐면 저도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고 조금 길게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긴 한데, 왜냐면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브랜드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보는 눈도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상품이 잘 팔리네? 얘네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지? 아니면 겨울에는 이런 게 잘 팔리는데 겨울에 브랜드를 준비하려면 이런 걸 내야겠구나. 이런 마케팅 실력과 어떤 상품을 어떤 시점에 시기적절하게 런칭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키우는 게 리셀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현금 융통이 조금 잘 되기도 하고 팔리지 않으면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적어도요. 네. 그래서 뭐 이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 내가 내려는 이 상품이 어떤 타겟층에 적합한지, 지금 트렌드는 뭐고 다음 시즌의 트렌드는 어떤 건지, 그런 걸 보는 눈을 키우고 실력을 연마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에 정말 좋은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로 가기 위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면서도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 조금 더 어느 정도 확신이 더 서면 저는 이 사업체를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브랜드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조급하시더라도 한 방에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하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래 유지를 하고 특히 이제 첫 달에 1억 나왔으면 그 6개월까지 1억 언저리의 매출이 다 유지가 되는지, 그러려면 저희가 그 1억을 유지하는 실력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온라인 사업을 하는 첫 달에 다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번다는 생각은 하시기보다는 일단 천천히 벌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영상 핵심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계가 복잡한 사업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다음 단계로 확장시킬 수 없는 사업은 하지 마라. 특히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조금 리스크가 적고 쉬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실패를 좀 많이 맛보시고 오히려 경험을 쌓고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또 하이 리스크겠지만 또 사업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나중엔 어려운 사업도 하이 리스크가 아니게 되겠죠. 하이 리턴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